2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아내. 세계 최고의 의사마저 포기했지만 남편은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낡은 침통을 든 한 동양인 의사였다. 서양 의사들에게 조롱받던 한국 한의사. 과연 이 남자는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에드워드 밀러의 이름은 런던 건축계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다. 템스강 근처의 모던한 고층 빌딩부터 켄싱턴 지역의 고급 주택까지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건축물들은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았다. 40대 중반의 그는 이미 영국 왕립건축가협회에서 최고 영예의 상을 받았고 유명 건축 잡지의 표지를 몇 번이나 장식했다. 매일 아침 그가 출근하는 캐나리 워프의 사무실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프로젝트 의뢰서들이 쌓여 있었다.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뉴욕 맨해튼의 문화센터, 도쿄의 복합상업시설까지. 그의 계좌에는 수백만 파운드가 넘나들었고 첼시 지역의 빅토리아풍 타운하우스에서 아내 마가렛과 함께 꿈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어느 화요일 저녁 마가렛이 요가 수업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런던 브릿지 근처에서 벌어진 그 사고로 그녀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세인트 토마스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처음 며칠은 희망이 있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회복 가능성을 언급했고 에드워드는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마가렛은 눈을 뜨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이제 에드워드의 삶에서 화려한 건축 프로젝트나 영예로운 수상식은 의미를 잃었다. 그가 설계한 건물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내가 없는 집은 텅 빈 구조물일 뿐이었다. 매일 저녁 병원을 찾는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다. 리처드 헤인즈 박사는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마친 세계적인 의사였다. 미국에서 15년간 수많은 뇌수술을 집도한 그는 런던 킹스 칼리지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지 3년째였다. 그의 손끝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환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는 의학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마가렛의 담당이가 된 헤인즈 박사는 처음부터 냉정했다. 그는 에드워드와의 첫 면담에서 CT와 MRI 스캔 결과를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다. 여기 보시면 전두엽과 측두엽에 광범위한 손상이 있습니다. 뇌간 부위의 출혈로 인해 의식을 담당하는 중추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어요. 에드워드는 그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헤인즈 박사의 차가운 눈빛에서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럼 회복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에드워드의 떨리는 목소리에 헤인즈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뇌파 검사 결과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볼 때 의식 회복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제가 지금까지 본 유사한 케이스들을 종합하면 이 상태가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드워드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 물었다. 다른 치료법은 없습니까? 실험적인 방법이라도. 하지만 헤인즈의 대답은 단호했다. 현재까지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치료는 다 해봤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고압산소 치료, 최신 약물 요법까지 모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꺼낸 말은 에드워드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밀러 씨,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환자분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말이죠. 그 순간 에드워드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성공과 부가 아내 한 사람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에드워드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병원을 찾았다. 건축 사무실에서의 회의를 중간에 빠져나오거나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을 취소하면서까지 아내 곁을 지켰다. 세인트 토마스 병원 7층 중환자실의 창가 자리. 그곳이 이제 그의 일상이었다. 마가렛은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다. 가끔 반사적으로 눈꺼풀이 떨리거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면 에드워드의 심장은 뛰었지만 그것은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건축 프로젝트 이야기, 런던 날씨, 그들이 함께 다녔던 코벤트 가든의 작은 카페 소식까지. 그런 어느 목요일 저녁, 평소보다 늦게 병실에 도착한 에드워드는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에드워드? 돌아보니 프랑스 억양이 섞인 영어로 부르는 여성이 있었다. 엘렌느였다. 그녀는 15년 전 에드워드가 파리에서 진행했던 루브르 박물관 신관 프로젝트에서 만난 간호사였다. 당시 프로젝트 현장에서 다친 작업자들을 치료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런던으로 이주해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서? 에드워드가 놀라자 엘렌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마가렛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우연히 알게 되었죠. 그녀는 에드워드의 헬쑥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많이 힘드시죠? 두 사람은 병원 1층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다. 에드워드는 지난 2년간의 힘겨운 시간들을 털어놓았고 엘렌느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에드워드, 혹시 전통의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에드워드는 고개를 갸웃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죠? 엘렌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실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 온 전통의학 연구자인데 서양의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해요. 에드워드는 처음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전통의학이라니.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엘렌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없잖아요. 엘렌느의 제안을 듣고 사흘밤을 고민한 끝에 에드워드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는 엘렌느에게 연락해 그 한국인 연구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월요일 오전 세인트 토마스 병원 로비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과 나무로 된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한의학을 전공한 뒤 런던 대학교에서 통합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자였다. 밀러 씨죠? 박지훈입니다. 유창한 영어와 함께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그를 보며 에드워드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젊지만 눈빛에는 진중함이 있었고 말투에서는 자신감과 겸손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아내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훈의 질문에 에드워드는 지난 2년간의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교통사고, 뇌손상, 의식불명, 그리고 서양의학으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진단까지. 지훈은 끄덕이며 주에 깊게 들었다. 한의학에서는 의식을 잃은 상태를 신혼미라고 합니다. 정신을 주관하는 신이 혼미해진 것이죠. 지훈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양의학이 뇌의 물리적 손상에 집중한다면 한의학은 몸 전체의 기운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막힌 기운을 소통시키고 약해진 생명력을 북돋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에드워드는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헤인즈 박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자 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저는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함께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때로는 수치와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의 힘이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는 나무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다. 안에는 가는 은침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각종 약초 봉지들이 담겨 있었다. 이 침통은 제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50년 넘게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였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에드워드의 결정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에는 환자 가족의 믿음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박지훈이 마가렛의 치료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리처드 헤인즈 박사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밀러 씨? 헤인즈의 시선은 지훈이 펼쳐놓은 침과 약초들에 머물렀다. 닥터 헤인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헤인즈는 이미 격분한 상태였다. 이건 병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지훈은 침착하게 일어나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의학을 전공했고 현재 런던 대학교에서 통합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인즈는 코웃음을 쳤다. 통합의학이라고요? 그런 건 의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박사님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침술의 효과는 이미 WHO에서도 인정받았고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의 재활 치료에서 긍정적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헤인즈는 지훈의 말을 일축했다. 그런 연구들은 대부분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배제할 수 없어요. 그는 에드워드를 향해 몸을 돌렸다. 밀러 씨, 이런 위험한 실험에 아내분의 목숨을 걸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감염이라도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드워드는 두 의사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한쪽은 세계적 권위의 신경외과 의사였고 다른 한쪽은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지는 젊은 한의사였다. 헤인즈 박사님,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2년 동안 현대의학으로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할 순 없습니다. 헤인즈가 소리쳤다. 제가 15년간 신경외과 의사로 일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치료는 환자에게 해만 될 뿐이에요. 지훈이 차분히 개입했다. 박사님, 저는 기존 치료를 중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재 치료와 병행하면서 환자분의 생명력을 보강하려는 것뿐이에요. 침술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오히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인즈는 단호했다.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 병원의 의료진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에드워드는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 말했다. 그렇다면 아내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충분히 해주셨어요. 이제 다른 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에드워드는 결국 마가렛을 햄스테드에 있는 작은 사립 클리닉으로 옮겼다. 로열 프리 병원에 비해 시설은 소박했지만 지훈의 치료를 허용해주는 곳이었다. 클리닉의 원장인 데이비드 휴즈 박사는 통합의학의 개방적인 의사였고 환자와 가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병실은 창문이 커서 오후 햇살이 잘 들어왔다. 에드워드는 마가렛이 좋아했던 라벤더 향초를 켜두고
그녀가 즐겨 듣던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작은 스피커로 틀어놓았다. 지우는 이런 환경 조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환자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도 의식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 첫날, 지우는 마가렛의 맥을 재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목에 닿자 에드워드는 신기한 광경을 보았다. 지훈이 눈을 감고 깊이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맥이 약하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첫 번째 침술이 시작됐다. 지훈은 백회, 신정, 인당 같은 혈자리들을 정확히 찾아가는 침을 놓았다. 이 혈자리들은 정신활동과 의식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에드워드는 숨죽여 지켜봤다. 침이 들어가는 순간에도 마가렛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지우는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치료를 했다. 침술과 함께 전기 자극을 가하는 전침도 시행했고 가끔은 한약재로 우린 따뜻한 물로 마가렛의 몸을 닦아주기도 했다. 기운의 순환을 돕는 거예요. 막힌 경락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흘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에드워드는 조급해졌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인체는 기계가 아닙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운을 풀어내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목요일 오후 그 일이 일어났다. 에드워드가 마가렛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몇 초 후 또다시 떨림이 있었다. 지훈 씨, 지훈 씨. 에드워드가 급하게 불렀다. 지훈이 달려와 마가렛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그녀의 눈꺼풀에 손을 대고 부드럽게 말했다. 마가렛 씨, 들리시면 반응해 보세요. 그 순간 마가렛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에드워드. 그 한마디에 병실은 기적으로 가득 찼다. 에드워드. 마가렛의 희미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에드워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2년 동안 기다려온 그 목소리였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은 제어할 수 없이 떨렸다. 마가렛, 나야. 에드워드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마가렛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에드워드의 얼굴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어디? 여기가 어디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마가렛의 맥을 재며 상태를 확인했다. 맥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도 감동이 섞여 있었다. 15년간 한의학을 공부하고 실습해왔지만 이렇게 극적인 회복을 직접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다. 간호사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데이비드 휴즈 원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섰다. 정말 놀랍군요. 2년간 의식불명이었던 환자가.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양의학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렛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2년이라고. 2년 동안 내가. 에드워드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설명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당신이 돌아왔어. 그의 목소리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몇 시간이 지나자 마가렛의 의식은 더욱 명료해졌다. 그녀는 사고 직전의 기억까지는 또렷하게 기억했지만 그 이후 2년간의 기억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에드워드, 당신이 많이 늙었네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에드워드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렸다. 밤이 되어 병실이 조용해지자 에드워드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제 아내는.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메어졌다. 지우는 당황하며 에드워드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일어나세요, 밀러 씨. 이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고집스럽게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도 아내 하나 살릴 수 없었는데 당신은 해내셨습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밀러 씨, 저는 작은 불씨만 살린 겁니다. 진짜 기적을 만든 건 2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신 당신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마가렛 씨를 이 세상으로 다시 불러온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치료가 없었다면. 에드워드가 말하자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의학은 도구일 뿐입니다. 서양 의학이든 동양 의학이든 결국 환자를 살리는 건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자였어요. 마가렛이 의식을 회복한 지 6개월이 흘렀다. 처음 며칠은 근육 위축과 언어장애로 고생했지만 꾸준한 재활치료와 지훈의 지속적인 한방 치료를 통해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걷기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 에드워드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새벽까지 설계도면을 그리고 주말에도 클라이언트와 만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오후 오시면 어김없이 일을 마치고 아내 곁으로 향했다. 캐나리 워프의 거대한 사무실도 정리하고 집 근처에 작은 아틀리에를 차려 소규모 주택 설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는 건물만 짓고 살았어요. 에드워드가 지훈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명 건축가라는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마가렛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을 소중히 여겼다. 함께 차를 마시고 책을 읽어주고 병원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시간들이 그에게는 어떤 거대한 건축물보다 값진 것이었다. 지훈은 이 경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박사 논문 주제를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의식 회복 치료로 정했다. 마가렛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런던 대학교 의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심지어 그토록 반대했던 리처드 헤인즈 박사도 나중에 찾아와 사과하며 협력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사실 저도 서양 의학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헤인즈가 고백했다. 당신의 치료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햄스테드 클리닉에는 동서양 의학이 협력하는 새로운 치료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어느 가을날 에드워드와 마가렛 그리고 지훈은 함께 하이드 파크를 산책했다. 마가렛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낙엽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걸으며 에드워드가 말했다.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냐고 물어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지훈이 궁금해했다. 에드워드는 마가렛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진정한 기적은 특별한 의술이나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제가 새로 설계한 삶의 가장 튼튼한 기초라고요. 마가렛이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때로는 무너져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더 행복해졌습니다.